안녕하세요. 나의 박들. 이 낡은 교수 김영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가끔 물어보곤 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평안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요? 하고 여쭙곤 한답니다. 사실 저도 젊은 날에는 그저 앞만 보며 힘껏 달려왔답니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고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일흔이 되고 여든이 되고 이제는 100년이라는 길 세월의 고개를 넘어보니 비로소 깨닫게 되는 소중한 진실들이 있더군요. 인생은 마치 긴 여행길과 같았어. 젊은 시절에는 짐을 채우며 오르막길을 오르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일흔이라는 나이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된답니다. 예, 성현께서는 이 나이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이러한 평안함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 마음속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가서는 안 될 곳과 가야 할 곳을 엄격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다다를 수 있는 경지이지요. 오늘 이 늙은 교수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우리가 결코 가서는 안 될 새 곳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못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 가까이 수많은 인생을 지켜보며 느낀 바에 따르면 노년의 불행은 대개 가서는 안 될 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평생토록 쌓은 복을 깎아내려 결국 원치 않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그런 어두운 기운이 깃든 곳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곳을 낡은 것을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이 맑고 투명해져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흙탕물 속에서도 거침없이 헤엄칠 힘이 있었지만 이른의 여물은 작은 얼룩에도 쉽게 물들고 오염되기 마련이지요. 제가 무심코 찾아간 그곳에서 나눈 짧은 대화 한마디나 머물렀던 자리에 남겨진 감정의 찌꺼기들이 결국 나의 노래를 외롭고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나의 벗들, 우리는 이제 양적인 성장을 넘어 마음의 성숙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디쯤에서 멈춰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지요.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고 그저 심심하니까 가고 옛날부터 늘 가던 곳이라서 가는 그런 습관적인 발걸음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과 마음을 귀하게 지켜내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하늘이 허락해 주신 남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매듭짓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저의 10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진솔한 고백이자 여러분의 남은 생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저의 진심이랍니다. 부디 그이가 아는 마음으로 깊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르는 나이에 왜 그 새 곳을 멀리해야만 하는지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삶의 이치를 이 늙은 교수와 함께 천천히 헤아려 보시자고요. 이른이 넘으면 많은 분들이 흔히 외로움을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이 많고
북적이는 곳을 찾아가려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 동창들의 화려한 회갑, 잔치라 칠순 잔치, 혹은 자식 자랑이 넘쳐나는 동호회 모임 같은 곳들이 바로 그런 곳이겠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오면서 깊이 느낀 점은 노년의 가장 깊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맞지 않는 화려함 속에 갇혀 있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벗들이 이른이라는 나이에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바로 허영심이 가득한 모임들이랍니다. 겉으로는 서로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고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혹은 자기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두고 소리 없는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자리들이지요. 이런 곳에 다녀오시면 마음이 참으로 풍요로워지시던가요? 아니면 왠지 모를 허전한 마음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시던가요? 나이 들어 쌓이는 마음의 짐들은 대개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에 품는 생각에서 비롯된답니다. 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도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그날 시기심이 피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자신에게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러저러하게 참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상무가 되었다는 같은 말들은 그 순간에는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른 이들의 원망과 질투라는 좋지 않은 기운을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행동일 뿐이지요. 우리 사회는 유독 남의 시선과 비교하는 마음에 예민하답니다. 하지만 이른이라는 나이에는 그러한 남의 시선과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보듬고 다독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화려한 잔치집의 소란스러운 소리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술기운에 실려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들은 다음 날이면 지독한 허전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답니다.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뒤처지는 것이 결코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조용한 숲길을 걸으시거나 평소 읽고 싶으셨던 책 한 권을 차분히 읽으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높은 차원의 행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게 펼쳐지는 것보다 깊이 있게 이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요.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분만으로도 족하답니다. 그 외에 나를 굳이 증명해야 하고 나를 보기 좋게 꾸며야 하는 자리에는 과감하게 발길을 끊으시라고 이 늙은 교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품격은 금태를 두른 안경이나 값비싼 시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맑은 정신과 다른 사람을 깊이 헤아리는 고요한 마음다짐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요. 기운이 다해가는 노년에는 그런 불필요한 장소에 가서 귀한 기운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벗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시기심이나 질투, 허영의 불꽃을 피우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노년의 품위를 지켜내고 평온한 내일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품위를 지키고 평화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겉으로 화려하게 꾸며줄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이른의 나이에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참된 자리이랍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가을을 지나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이른의 나이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특히 자식들 사이의 다툼이나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이 엇갈리는 자리에 너무 깊이 발을 들이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모된 마음에 자식들의 갈등을 그저 모른 척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내가 나서서 한마디라도 해서 바로잡아야겠다는 책임감이 앞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늙은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에 얻게 되는 가장 큰 지혜는 나서서 개입해야 할 때보다 차라리 뒤로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것에 있었답니다. 자식들이 다 자란 어른이 된 후의 갈등은 그들 각자의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작은 불협화음 같은 것이요.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혼수를 두는 순간 갈등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향한 서운함과 원망으로 번지기 쉬운 법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늙은 교수가 말씀드리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업이라는 것이지요. 자식들의 인생은 그들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몫이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갈등 속에 억지로 뛰어들어 마음을 졸이고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다른 이의 무거운 가방을 대신 내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가 내 무릎이 망가지는 것과 같답니다. 또한 동네 분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가 있는 자리도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편을 가르고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내는 그 부정적인 기울의 소용돌이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답니다. 이른의 나이에는 주변의 기운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영향을 받기 쉬운 때입니다. 좋지 않은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기운은 흐려지고 심장은 괜스레 불필요하게 두근거리기 마련입니다. 나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좋지 않은 기운의 파동 속에 함께 들어가는 일이 된답니다. 불교에서는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동조하게 되고 내 입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좋지 않은 말들이 흘러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입술은 따뜻한 지혜를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써야 할 것입니다. 결코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제가 무심코 내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저의 노년의 평화를 깨뜨리고 심지어는 저의 자식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답니다. 나의 벗들, 진정으로 침묵의 가치를 아는 노년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요. 자식의 힘든 갈등을 겪고 있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고 다른 이가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비겁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깊은 이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한 여유랍니다. 내가 억지로 채우지 않고 비워둔 그 갈등의 자리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라는 예쁜 꽃이 피어날 때가 참 많지요. 그걸 내가 억지로 풀려고 덤벼들수록 실타래는 오히려 더 꿍꿍 엉켜버리게 마련이거든요. 나이 들어서 아랫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지요. 굳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얼굴 붉히지 마세요. 세월이 흐르면 진실은 자연스레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때 내가 지켜낸 고요함은 내 얼굴에 인자하고 고운 주름으로
남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시끄러운 곳에서 발길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싸우는 걸 구경하거나 참견하는데 여러분의 귀한 기운을 쓰지 마세요. 그 대신 내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 넓은 들판에 그만 놓아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고 나 자신에게는 평온한 노후를 선물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른의 나이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곳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과거의 그림자 속입니다. 특히 왕년에 내가 잘 날았는데 하며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서 지금의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장소, 혹은 옛날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나 아픈 기억이 서린 곳을 다시 찾아가는 일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시곤 하지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지만 않았어도 하면서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을 다시 붙잡으려 애를 쓰십니다. 하지만 나의 벗들 100년을 살아보니 확실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내 집을 떠난 손님을 뿌리며 그 손님을 붙잡고 앉아 오늘을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른이라는 나이는 이제 뒤를 돌아보며 후회할 시간이 아니라 내 앞에 남은 생의 조각들을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닦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옛날의 영광이 서린 곳에 자꾸 찾아가다 보면 힘 빠진 지금의 내 모습이 자꾸만 작아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은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의 장소를 서성거리는 일이지요. 나에게 돈으로 손해를 입혔던 사람,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사람들과 관련된 곳을 찾아가거나 그 기억을 자꾸 되새기는 것은 내 영혼에 스스로 생채기를 내는 일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혹은 사과라도 꼭 받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미움의 언저리를 맴도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그 빛을 잃고 맙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무거운 돌덩이와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코 평온함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답니다. 예련의 나이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 기운을 쓰는 것은 인생 장사에서 가장 큰 미치는 장사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주신 나의 복을 깎아먹고 내 몸의 병을 키우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지요. 설령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업일 뿐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 모욕을 마음으로 덥석 받아들여 하루 종일 곱씹는 순간 비로소 그 모욕은 나의 업보가 되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묵은 기억들을 정리하시라고 말이지요. 서랍 속에 쌓인 낡고 먼지 쌓인 물건을 내다버리듯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과거의 장소와 인연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 그랬었지. 하지만 지금은 다 괜찮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30년 전에 화려했던 날들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놓인 따뜻한 찻잔과 장가로 스며드는 고운 햇살입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재의 소중한 내 모습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예르는 그저 인생이 저무는 황혼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지척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단단한 알맹이만 남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그럼 이 억울함도 회의도 잘났다는 자만심도 모두 그 자리에 미련 없이 두고 오십시오. 남은 아까운 발걸음을 꽈고 위에서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숨 쉬는 오늘 그리고 더 맑아질 내일을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영혼을 보호하는 길이니까요. 이제 긴 이야기를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른이라는 나이에 우리가 왜 허영의 자리, 싸움의 장소, 그리고 과거의 무덤을 멀리해야 하는지 이제는 마음으로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요?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미천은 동정의 잔고도 자식의 성공도 왕년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평정심이었습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내 마음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나 미움이 없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 말입니다. 노년의 삶은 흔히 해가 지는 황홀에 비유되곤 하지요. 하지만 화물은 단순히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의 뜨거웠던 열기가 차분히 가라앉고 온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물드는 시간이지요. 이 귀한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물건이든 사람 사이의 관계든 내게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이른이 넘어서도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 애쓰는 것은 우리 영혼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먼지 쌓인 오래된 훈장이나 상장, 입지도 않는 옷들, 그리고 만나고 나면 기운만 쓱 빠지는 인연들을 하나둘 정리해보세요. 그렇게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고요하고 편안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로 입술은 닫고 귀는 열되 오직 선하고 고운 것만 담으십시오. 남의 잘못을 콕 집어 지적하거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며 참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혹은 내 품격을 깎아내리는 말은 아닐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대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참 좋습니다. 같은 따뜻한 말을 자주 건네십시오. 그 말들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하는 보약이 될 것입니다. 셋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발바닥의 흙과 땅에 닿는 느낌을 오롯이 느끼며 걷는 그 시간은 저 넓은 우주와 내가 대화를 나누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계절 따라 변하는 자연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삶의 이치를 배워보십시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이 자연스럽듯 우리 몸이 늙고 기운이 약해지는 것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늙은이라고 따돌리더라도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부족한 탓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먹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푸른 하늘의 봄바탕이 변하지 않듯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른의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나의 벗들,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살아 숨쉬는 동안 내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이고 눈 감는 순간까지 미움과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참 좋은 인생이었다. 참 고마운 삶이었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입니다. 오늘리 늙은 교수가 들은 이 소박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여행길에 작은 지팡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부디 세 곳의 독한 장소를 피하시고 내면의 맑은 샘물을 길어 올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인자한 성자의 미소가 머물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가을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벗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살아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